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의 진수, 수학 비타민 김진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만나볼 생각에 한 주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 행복한 마음을 안고 우리가 만나볼 오늘의 수학 비타민은 나누쌤입니다. 나누쌤, 우리가 처음 만나다 보니까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나누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 개념이에요. 오늘 나누쌤을 확실히 알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개념 쌓기를 통해서 첫 번째 수학 비타민을 꿀꺽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개념 쌓기. 나누셈. 나누셈이 뭘까요?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는 알겠는데 나누셈은 우리가 3학년 때 처음 만나는 개념이에요. 나누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나누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럼 첫 번째 수학 비타민부터 나누셈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연필 6자루를 두 개의 연필꽂이에 똑같이 나누어 봅니다. 이게 바로 나누셈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똑같이 나누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연필이 6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연필꽂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똑같이 공평하게 선생님이 나누어 볼게요. 자, 여기 이 연필은 이쪽 연필꽂이에, 그리고 이 연필은 저쪽 연필꽂이에, 두 번째 연필꽂이에, 이 연필은 첫 번째, 너는 네 번째, 너는 두 번째, 다섯 번째 연필은 다시 첫 번째 연필꽂이,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연필은 두 번째 연필꽂이에 꽂았어요. 그랬더니 6개를 두 개의 연필꽂이에 공평하게 나누었더니 바로 하나의 연필꽂이에는 3개씩 꽂으면 되었네요. 이게 바로 나누셈입니다. 나누셈, 6개의 연필을 두 개의 연필꽂이에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개의 연필꽂이에는 3개의 연필을 꽂으면 되었어요. 즉, 첫 번째 나누셈은 똑같이 나눌 때 한 부분의 크기가 얼마이냐, 이런 거를 궁금할 때 나누셈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더하기에서는 이런 표시를 사용하고, 그리고 빼기, 곱하기, 그렇다면은 나누셈에서는 어떤 표시를 사용할까요?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자, 나누셈. 6을 연필 6개를 두 개의 연필꽂이에 똑같이 나누면 한 개의 연필꽂이에는 3개의 연필을 꽂으면 됩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6 나누기. 아하, 나누셈에서는 이런 표시를 사용하는구나. 6 나누기 2는 한 개의 연필꽂이에는 몇 개의 연필을 꽂으면 됐었죠? 그렇죠. 3. 6 나누기 2는 3. 6개의 연필을 두 개의 연필꽂이에 똑같이 나누면 한 개의 연필꽂이에는 3개의 연필을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셈을 쓰고 읽을 때는 6 나누기 2는 3과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6 나누기는 3과 같습니다. 이 식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이런 식을 우리는 6 나누기 2는 3과 같은 식을 나누셈이니까 어떤 식? 그렇죠. 나누셈식. 이런 것들을 나누셈식이라고 하고, 요 3은 연필 6개를 두 개의 연필꽂이에 나누어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개의 연필꽂이에 꽂는 연필의 수, 이 3을 우리는 몫이라고 합니다. 몫이라고 합니다. 자, 나누셈 첫 번째 의미는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부분의 크기를 아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나누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나누셈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다져볼까요? 자, 나영이는 귤, 비타민처럼 상큼한 귤 9개를 3개의 접시에, 그렇죠, 여기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접시 한 개에는 몇 개씩 나누어 담아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직접 해볼까요? 귤이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가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귤은 여기, 두 번째 귤은 여기, 세 번째 귤은 여기, 그리고 또 네 번째 귤, 다섯 번째 귤, 여섯 번째 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귤, 여덟 번째 귤, 마지막 9번째 귤. 아하, 귤 9개를 3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니까 한 개의 접시에는, 그렇죠, 한 개의 접시에는 3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눗셈 식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요 3은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몫이라고 합니다. 어떤 몫? 이 3은 9를 3으로 나눈 몫. 9를 3으로 나눌 때 몫.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수학 비타민으로서 나눗셈,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한 부분의 크기를 아는 첫 번째 나눗셈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나눗셈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우리 다리와 별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와, 빵이다! 잠깐! 우리 빵 똑같이 나눠 먹자. 공평하게 말이야. 좋아! 그런데 빵이 모두 몇 개지? 빵이 전부 12개고 너랑 나랑 둘이 나눠 먹을 거니까 12 나누기 2는 2 곱하기 6은 12니까 6개씩 먹으면 되겠다. 아, 맛있다. 어? 이게 뭐지? 또 빵이야. 아, 어떡하지? 배부른데. 아, 여기 작은 봉지 있다. 여기에 담아두자. 좋아. 어? 봉지에 빵이 3개 들어가네. 정말? 그럼 봉지가 모두 몇 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 참. 우리 다리와 별이가 나눗셈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는데 남은 빵을 봉지에 몇 개씩 담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네요. 걱정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수학 비타민을 꿀꺽하고 다리와 별이를 같이 도와볼게요. 두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 우리가 꿀꺽할 수학 비타민은 바로 나눗셈의 두 번째 의미, 똑같이 나누었을 때, 똑같이 묶었을 때 그 횟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림과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머핀 12개를 3개씩 나누어 보려고 해요. 3개씩 나누었을 때 그럼 머핀은 몇 묶음이 되는지 같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맛있는 머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개씩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3개씩 묶어보면 되겠죠. 3개씩 한 묶음. 근데 남았으니까 더 묶어볼게요. 또 3개씩 한 묶음, 3개씩 한 묶음, 또 3개씩 한 묶음. 아하, 머핀 12개를 3개씩 나누어 보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4묶음이 되었네요. 이게 바로 수학 비타민 나눗셈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를 3으로 나누면 즉 머핀 12개를 3개씩 묶어보면 우리 몇 묶음이 나왔죠? 4묶음, 4가 됩니다. 즉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2개를 3개씩 묶어볼 거예요. 똑같이 3개씩 묶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몇 묶음이 되었죠? 4묶음. 12 나누기 3은 4라 쓰고 읽을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12 나누기 3은 4와 같습니다. 라고 읽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다른 의미도 알아볼게요. 다른 부분도. 자, 머핀 12개를 3개씩 묶으니까 4묶음이 되었죠. 이 말은 3개씩 4번을 빼야 머핀이 모두 묶였어요. 즉
안 묶인 머핀은 0개였죠. 다시 말해서 12개를 3개씩 묶었습니다. 한 번 묶으면 0이 되나요? 아니에요. 2번 묶으면 0이 되나요? 아니죠. 3번, 4번. 12개를 3번씩 4번 묶어야 0이 됐습니다. 즉 12를 3씩 빼니까 몇 번? 4번. 이때도 마찬가지로 12에서 3을 뺄 겁니다. 몇 번 빼야 0이 되나요? 4번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눗셈을 뺄셈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뺄셈식을 나눗셈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12개를 3개씩 나누니까 3개씩 4묶음이 되었죠. 이 부분 문제를 통해서 그럼 우리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수철이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축구공 21개를, 축구공이 지금 21개 있습니다. 이거를 7개씩 묶어서 그물망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구공을 그물망에 몇 개 나누어 넣을 수 있는지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21개를 7개씩 묶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축구공 7개를 한 묶음, 그 다음에 또 7개를 또 묶었습니다. 그물망에 넣고요. 나머지 또 7개 묶어서 그물망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남는 축구공이 없죠. 축구공 21개를 7개씩 묶으니까 총 몇 묶음이 되었나요? 하나, 둘, 셋. 3묶음. 아하, 21 나누기 7은 몇 묶음? 3묶음. 그럼 이 나눗셈식을 우리 뺄셈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21에서 축구공 21개에서 7개씩 한번 빼볼게요. 7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안 묶인 축구공이 있나요? 있어요. 0이 아니에요. 또 7을 빼볼게요. 축구공이 남았어요. 또 빼볼게요. 아하, 축구공 21개를 7개씩 몇 번? 3번 빼니까 남는 축구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눗셈의 두 번째 의미는 똑같이 묶었을 때 과연 몇 번 만에 묶이는지 그 횟수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우리 지금까지 수학 비타민 나눗셈에 대해서 2가지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건 무슨 의미야 저건 무슨 의미야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 나눗셈을 사용하는구나. 똑같이 나눌 때 한 부분의 크기를 알 때 나눗셈을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있을 때 어떤 수가 있을 때 이거를 똑같은 수로 묶을 때 몇 번 만에 묶이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눗셈을 사용한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못 믿겠다고요? 우리 그럼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밭에서 캐온 당근이 12개인데 우리 아가들한테 몇 개씩 줘야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 엄마 돼지가 밭에서 캐온 당근 12개를 아기 돼지 3마리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네요. 당근 12개를 3마리에게 똑같이 나눌 때 돼지 한 마리는 몇 개의 당근을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당근 4개씩 먹으면 공평하게 싸우지 않고 먹을 수 있겠네요. 안 돼요. 엄마도 드세요. 우리 아기 돼지들이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그럼 우리 당근 12개를 엄마 돼지 1마리 그리고 아기 돼지 3마리 총 4마리가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면 몇 개의 당근을 한 마리씩 한 마리가 먹으면 될까요? 3개씩 당근을 먹으면 4마리가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겠네요.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도. 자, 이번에는 동물 친구 4마리에게 배고픈 동물 친구 4마리에게 선생님이 빵 20개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 한 마리는 빵을 몇 개씩 먹으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7강 동물 친구 돕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칭찬의 댓글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나눗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신영이는 엄마가 구우신 쿠키 36개를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 상자에 넣어 포장하려고 합니다. 상자는 몇 상자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구우신 쿠키 36개를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네요.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나눗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신영이와 엄마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영아, 쿠키를 한 상자에 9개씩 나누어 담아서 포장하는 건 네가 해볼래? 네, 엄마. 먼저 36개의 쿠키를 9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9개씩 묶었더니 땡땡 묶음이 돼요. 쿠키 36개를 우리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자, 엄마 먼저 36개의 쿠키를 9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9개씩 같이 묶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아하, 9개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또 9개씩 한 묶음. 또 있습니다. 9개씩. 엄마가 정성스럽게 구우신 쿠키 36개를 9개씩 묶었더니 1, 2, 3, 4. 아하, 4묶음이 되었네요. 나눗셈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대화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럼 이번엔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니?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36 나누기 땡땡은 땡땡이 되니까 쿠키 36개를 한 상자에 9개씩 담으려면 땡땡 상자가 필요해요. 이제 쿠키를 한 상자에 9개씩 담을게요. 나눗셈식으로 같이 표현해 볼까요? 자, 쿠키 36개를 몇 묶음? 9개씩. 9개씩 한 묶음, 9개씩 묶으니까 총 몇 묶음 되었죠? 그렇죠. 4묶음, 4가 되니까 쿠키 36개를 항상 한 상자에 9개씩 담으려면은 그렇습니다. 4상자가 필요해요. 자, 스토리텔링에서 문제를 풀어보았듯 수학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개념을 좀 더 다져보는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선생님의 수학 실력과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을 똑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문제, 교재 66쪽의 1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기에는 지금 딸기가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나누었는지 좀 이따 살펴볼게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기는 딸기인데 문제는 과자를 나누어 보라고 하네요. 과자 10개를 두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보시오. 과자를 풀기 전에 딸기가 어떻게 나누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딸기가 지금 5, 6, 7, 8, 8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접시에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접시에는 딸기 8개를 두 접시에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접시에는 4개의 딸기를 담으면 되었네요. 똑같이 나누어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과자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과자 10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두 접시에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접시에 하나, 두 번째 접시. 첫 번째 접시, 두 번째 접시. 공평하게 싸우지 않게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공평한 수학. 과자 10개를 두 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개의 접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하, 과자 10개를 두 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접시에는 5개의 과자를 담을 수 있었네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보기가 어떤 방법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로 출발해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햄버거가 나왔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교재 66쪽의 2번 문제. 9개의 햄버거를 3개의 도시락에 똑같이 나누어 넣으려고 합니다. 한 개의 접시에는, 한 개의 도시락에는 햄버거를 몇 개씩 넣어야 할까요?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햄버거 9개. 첫 번째 도시락, 두 번째 도시락, 세 번째 도시락. 똑같이 또
첫 번째 도시락, 두 번째 도시락, 세 번째 도시락. 또 첫 번째 도시락, 두 번째 도시락, 세 번째 도시락. 아하, 햄버거 9개를 3개의 도시락에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개의 도시락에는 하나, 둘, 셋, 3개의 햄버거를 담을 수 있었네요. 답은 3번.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나눗셈 식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햄버거 9개를 3개의 도시락에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도시락에는 그렇죠. 3개의 햄버거를 담을 수 있었어요. 이때 뒤에 있는 이 3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목. 어떤 목? 9를 3으로 나눈 몫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햄버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햄버거 문제 3번에서 만든 나눗셈식을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나눗셈식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9개를 3개의 접시에 똑같이 3개의 도시락에 나누어 담았더니 한 개의 도시락에는 3개의 햄버거가 담을 수 있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기 나와주세요. 자, 1번 보기는 9 나누기 3은 3과 같다. 그렇죠. 이 나눗셈식을 읽을 때는 9 나누기 3은 3과 같습니다. 3과 같다. 1번 맞습니다. 2번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된다. 그렇죠.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됐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3은 9를 3으로 나눈 몫이다. 그렇죠. 이 3이 몫이었습니다. 어떤 몫? 9를 3으로 나눈 몫. 3번도 맞네요. 그럼 우리 4번, 5번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4번은 9개를 3개씩 3번 뺀 것과 같다. 그렇죠. 9에서 3을 빼겠습니다. 한 번 뺐더니 0이 안 됐어요. 두 번 뺐더니 0이 또 안 됐어요. 아하, 3을 3번 빼니까 0이 되네요. 이 나눗셈식은 9에서 3을 3번 뺀 것과 같았죠? 4번도 맞습니다. 5번,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3이 몫이다. 아니죠. 몫은 나누기 뒤에 있는 이게 아니라 이것이 몫이었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모자가 나왔네요. 햄버거에 이어서 멋쟁이 모자. 자, 모자 20개를 4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쓰시오. 4개씩 묶어보도록 할게요. 모자 20개가 있습니다. 4개씩 한 묶음, 4개씩 또 묶고 또 묶고 4개씩 묶으니까 몇 묶음이 되었죠? 1, 2, 3, 4, 5. 아하, 5 묶음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을 나눗셈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6번 문제 나와주세요. 위에 문제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고 읽어보시오. 자, 모자 몇 개? 20개. 모자 20개를 묶을 겁니다. 몇 개씩? 4개씩 똑같이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몇 묶음이 나오죠? 4개씩 묶으니까 5 묶음이 나왔어요. 아하, 20 나누기 4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나눗셈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낯설지만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쉬운 나눗셈 7번 문제. 7은 14를 2로 나눈 몫입니다. 이것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보라고 하네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자, 몫이래요. 뭐가? 7이 몫이라고 하네요. 아하, 7이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몫? 14를 2로 나눈 몫이 7입니다. 이게 몫이었죠. 자, 나눗셈식에서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눗셈식은 어떻게 쓰는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나눗셈의 첫 번째, 우리가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나눗셈식을 쓰는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67쪽에 있는 8번 문제. 뺄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8에서 지금 2를 계속 빼고 있어요. 그런데 2를 몇 번 빼니까 0이 되었죠? 그렇죠. 8에서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빼니까 0이 되었어요. 아하, 8에서 2를 계속해서 뺄 겁니다. 그런데 4번 빼면 0이 됩니다. 8 나누기 2는 4와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색연필 16자루를 문장제 문제니까 물어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힌트는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색연필 16자루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색연필을 몇 자루씩 가지면 되는지 식을 쓰고 물어본 건 식을 쓰고 답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색연필 16개를 나누어 볼게요. 자, 남자친구 하나 가지세요. 다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씩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어 갖겠습니다. 공평한 나눗셈. 나누었더니 색연필 16자루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명에게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색연필을 가질 수 있었네요. 즉, 색연필 16개를 똑같이 나눌 겁니다. 몇 명한테? 4명한테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몇 개씩 가졌나요, 색연필을? 그렇죠. 4개씩. 따라서 답은 한 사람당 몇 자루를 가지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4자루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나눗셈. 낯설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 주변에 흔히 사용하는 나눗셈이었죠. 수학 개념. 그러면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모아서 종합 수학 비타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한 부분의 크기 알기. 연필 6자루를 2개의 연필꽂이에 똑같이 나누면은 하나, 또 하나. 이번에는 이쪽 사이좋게 저쪽, 이쪽, 저쪽. 하나의 연필꽂이에는 3개의 연필을 담을 수 있었네요. 6 나누기 2는 3가 같습니다. 똑같이 나누는 횟수 알기. 머핀 12개를 3개씩 나누어 볼게요. 한 묶음, 그리고 또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머핀 12개를 3개씩 나누니까 4묶음이 되었죠. 12 나누기 3은 4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본 나눗셈. 낯설었지만 알면 알수록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